한국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죠. 고기 오래 끓이면 맛있다고. 아니요. 고기 일정 시간 이상 지나가면 고기마다 단백질이 분해돼 나오는 게 딱 끝이 나요. 근데 오래 끓인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맛이 더 이상. 1시간 끓이면 1시간만큼 맛, 그럼 2시간 끓이면 2시간만큼 맛. 보통 3시간, 4시간에 끝나요. 24시간 끓이면 더 많이 마실 것 같아요. 아니요. 국물을 아니에요. 주라고 하는 소스를 만들 때는 오래 끓여 수분을 날리기 때문에. 전체는 수분을 날려야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물리적 과정. 열을 통해서 쪼개고 부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변화를 일으켜내는 거죠. 요리는 이런 거예요. 미식이란 이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알아야 미식을 논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걸 아는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미식이래. 근데 옛날 사람은 이런 건 있죠. 그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이제 좋고 잘 만들어진 음식으로 이제 판단하기 쉬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정말 잘 만들어진 요리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음식을 대해야 하고 어떤 경험과 노력이 좀 필요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본인 방금 이야기하신 답이 있잖아요.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식이 좋고 잘 만들어진 음식을 판단하기 쉽다. 내가 음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는 자신이 미식가냐 아니냐는 거죠. 본인이 미식가냐 아니냐. 미식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했죠. 요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본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맛의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3,000원짜리면 3,000원짜리의 맛, 10만원짜리면 10만원짜리의 맛을 구분해낼 수 있고 그것을 남에게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납득해야 되고. 한마디로 미식가나 요리에 대해서 이론을 알아야 돼요. 화학자라야 돼요. 그리고 요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내 입에 좋고 맛있는 음식, 그건 본인마다 기호잖아요. 기호는 그냥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음식을 먹는 미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 안에 진선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선미를 가지고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만드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요. 나는 장사하는데 뭐 큰 뜻이 없어가지고 5,000원짜리 국밥 만듭니다. 그럼 5,000원짜리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5,000원짜리는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잘한데도 5,000원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껏해 다른 데 하는 것보다 6, 7,000원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미슐랭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고 미슐랭에서 느끼는 감동을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냥 비슷한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미식의 기준에서 엄밀히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식가냐 아니냐. 그럼 내가 미식가에 비해서 어떤 노력을 통했느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요리는 화학이라고. 내가 먹는 요리 하나, 내가 먹는 국수 하나가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 국수를 만드는 사람이, 이 국밥을 만드는 사람이 돼지뼈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돼지뼈를 어떻게 씻어서 어떻게 우려내고 몇 시간 더 우려내서 어떤 성분을 뽑아낼 것이고 그리고 파는 왜 1시간 전에 넣어야 되느냐, 왜 마늘을 인제 넣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에 맞는 합당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먹는 사람도 그 느낌이 있어요. 맛있네? 뭐가 어떻게 맛있냐고. 그냥 내가 만든 게 최고야. 아니에요. 어떻게 맛있냐고 물어보죠. 이 국밥은 뭐가 달라야 된다고? 국물 좀 시원한 것 같아. 시원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고.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 먹는데 왜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뭡니까? 단백질의 작용? 탄수화물의 작용? 지방의 작용? 아니면 온도의 작용? 오미중은 무슨 작용? 이거를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미식가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을 알아야 되고 물리법칙. 왜 끓는 물에 해서 팔팔 끓여야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죠. 고기 오래 끓이면 맛있다고. 아니요. 고기 일정 시간 이상 지나가면 고기마다 단백질이 분해돼 나오는 게 딱 끝이 나요. 근데 오래 끓인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맛이 더 이상. 1시간 끓이면 1시간만큼 맛, 그럼 2시간 끓이면 2시간만큼 맛. 보통 3시간, 4시간에 끝나요.
24시간 더 많이 마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국물을 아니에요. 주라고 하는 소스를 만들 때는 오래 끓여 수분을 날리기 때문에 전체는 수분을 날려야 돼.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물리적 과정. 열을 통해서 쪼개고 부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변화를 일으켜내는 거죠. 요리는 이런 거예요. 미식이란 이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알아야 미식을 논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걸 아는 사람이 만드는 음식이 미식이 돼. 근데 옛날 사람은 이런 건 있죠. 경험치로 시어머니한테 30년 계속 배우니까 요 타이밍에 요 고기를 넣으면 요런 맛이 나더라만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종갓집이나 아니면 3대 찌개는 맛집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미식과 뭐가 다르냐?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누군가가, 만약 내 같은 사람이 자식 중에 한 명 있다면, 내 같은 성격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럼 좀 더 완벽해지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런 20년, 30년, 10년 정도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미식이라고 평할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식이라고 평할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올바르게 잘 만드는 음식 간단합니다. 올바르게 잘 만드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가려도 되지만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어야 돼요. 본인들을 돌아보세요. 요리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어머니 손맛이 참 좋았어요. 당신 어머니는 조미료였지요. 그때 다 그랬어요. 내가 군대학교 때는 김혜자 씨가 소고기 다시다 광고했는데, 그때는 소고기 다시다를 먹는 집이 부잣집이어서 비싸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음식 수준들이 아주 지리는 낮았어요. 지금은 보면. 왜? 그냥 집에 쓰는 된장 아니면 그냥 소금 같은 것도 정제된 소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하고 뭐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간단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왜 제철 음식 먹었냐고 그때는. 당연히 그때 유통망도 별로 발달 안 돼 있었고 음식 문화가 발달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철에 나오는 것만 시장에 갔다가 파니까 제철 음식을 먹는 거죠. 지금처럼 특별히 제철 음식이 좋아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들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정확하게 구비된 사람이 미식가라고 할 수 있어요. 비싼 데 가서 먹는 게 아니고, 비싼 데 가서 먹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한 끼를 먹어도. 사람들은 음식 한 끼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내 인생 살면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몇 끼를 먹겠습니까? 저한테는 그 한 끼가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해요. 내가 이 지상을 다녀가면서 경험하는 하나의 소중한 체험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생명의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제가 라면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라면을 먹냐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그런 불량식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하고 먹어도 맞지 않은 사람하면 또 내버리는 거냐. 한두 개 또 사진 찍고 말고. 사람 먹어요. 안 먹으라면 새로 나온 거 한 젓가락 좀 먹어볼까. 내 주위 사람 다 알아요. 시장 통해서 음식 안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는 위생적으로 안 맞거나 하면 안 먹어요. 최소한 그건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식가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하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경험과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장벽을 거치지 않고 요식 사업에 뛰어들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막 만들어요. 요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민감하시냐고요. 참, 오지 마세요. 갈 생각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만 틀린 걸 지적할 뿐이지, 내가 지적 안 한다고 해서 당신이 맞는 게 아니라고. 당신은 틀렸어요. 왜 요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말이 기분 나빠하죠. 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은 요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고, 당신의 그 행위를 상대방이 용인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냥 제가 볼 때 당신이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거고, 더 이상 자부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데 가서는 미식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미식을 찾으려면 최소한 미식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이래야 가능합니다. 기초적인 요리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요리에 대한 이해가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상대가 못 맞추면 먹는 나라도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식만 먹지만 않은 거예요. 아, 내 입에 맞아 안 맞아. 제일 잘못된 것은 내 입에 맞냐 안 맞냐. 내 입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고 내가 맞추어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음악 같은 거 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지 말고 클래식 중에 어떤 것을 들어라. 그것이 너가 좋아질 때까지 들어라. 그 노래가 좋아져야 너가 바뀐다. 그 음악이 좋아져야 돼. 더 이상 다른 노래를 못 들을 때까지. 그게 바로 변화하고 진화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맞는 걸 찾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찾으는 거.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저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는 내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찾기 위해서 다녀야 되죠. 그는 수행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 정도까지 올라오면 음식점 하는 사람도 다 도태돼요.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 올라와야 되니까. 서로가 안 되니까 그냥 이런 어중떠중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어떤 목적은 다르지만 옛날에 백종원 씨가 텔레비전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70, 80%는 걸러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럼 왜 먹고 살으라고? 당신이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다 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 먹이 살리려고 당신이 마음대로 만든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됩니까? 내 돈 들여서? 잘못된 거죠.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옷은 대충 입어도 되지만 음식은 내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답이 좀 됐습니까? 예, 저도 방금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미식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저를 좀 돌아보고 뭐가 부족한지 좀 채워가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수행의 방편 1번은 지켜봄이죠. 예. 각성 그리고 늘 새로워야 되고 음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에 그 행주자와 동종호를 전부 다 깨어있어라. 그게 행선 참선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하나조차도 정말로 이 하나에 내 목숨이 달렸다 생각하고 사무라이들이 칼잡이에 칼싸움 하듯이 이 음식 하나를 먹는 때 나오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겠어. 여기서 뭔가를 내가 어떻게 얻겠어. 원효대사가 해고물 마시고 번뜩 깨인가 하고 내가 밥을 한 번 먹으면서 번뜩 깰 수 있단 말입니다. 밥 먹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선이나 수행할 때 다 호흡할 때 집중 해야지. 깨있는지. 방금 다 풀려있잖아. 밥 먹으러 먹자. 대충 먹자. 1년 중에 하루에 그런 몇 시간씩 날리잖아. 그걸 방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심. 마음이 편해지는 거. 편해. 진짜 편하게 집들 이제 저녁에 편하게 쉬자. 누구 그때가 방심한데요. 그때 다 사건도 다 그때 일어나요 항상.